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22페이지 세계 이해와 교과서 24쪽 재료가 미술을 만나다. 미술의 표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2쪽 세계 이해 부분입니다. 세계는 삼속성이 있습니다. 명도, 채도, 색상 세 가지인데요. 색상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다른 색과 구분되는 색의 이름을 말합니다. 명도는 밝음의 정도를 말하는데 명도 0에서부터 명도 10까지 11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명도 0, 검정색에서부터 가장 밝은 명도 10, 흰색까지 있습니다.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로 모두 14단계가 있고요. 가장 탁한 채도는 1이고 가장 선명한 채도는 14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가장 선명한 채도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색깔이 섞여서 색이 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무채색은 검정, 하얀, 회색 등 밝기만 구분할 수 있는 색을 말하고 색상과 채도가 없습니다.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색으로 색의 삼속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색상화는 여러 가지 색상을 체계적으로 둥글게 배열해 놓은 것으로 색상환에서 기본 3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주요 10색상환에는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색이 있고요.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색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색 입체는 색의 삼속성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3차원의 입체를 말합니다. 중심축에는 무채색이 명도에 따라 세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가장 아래에는 검정색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명도가 높아져 맨 위에는 하얀색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채도가 높아지고요. 아래로 갈수록 명도가 낮아지고 위로 갈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색의 혼합에는 가산 혼합이 있는데요.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지는 혼합입니다. TV나 무대 조명의 원리에서 볼 수 있고 빛의 3원색은 빨강, 초록, 파랑입니다. 빨강, 초록, 파랑의 빛의 3원색을 모두 섞으면 백색광이 됩니다. 감산혼합은 혼합할수록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는 혼합을 말하는데 물감에서 볼 수 있는 혼합의 모습입니다. 마젠타, 시안 옐로우가 물감의 3원색이 되고요. 모두 혼합하면 검정색이 됩니다. 중간 혼합에는 회전혼합과 병치혼합이 있는데요. 혼합한 두 가지 색의 중간 명도와 채도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전혼합은 색팽이나 바람개비 등에서 볼 수 있고 병치혼합은 직물의 짜임이나 모자이크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색의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대비는 어떤 색을 보고 난 후에 곧바로 다른 색을 보았을 때 실제 색과 조금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계속 대비라고 하고, 보색의 잔상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동시 대비는 두 색을 볼 때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명도 대비, 색상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등이 있습니다. 색상 대비는 배경색에 의해서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연두색이지만 노란색 배경에 있을 때와 파란색 배경에 있을 때 색상이 달라 보이죠? 명도 대비는 같은 명도의 색이 배경색에 의해서 밝고 어두움의 차이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 같은 회색이 있는데요. 배경에 따라서 더 명도가 검정색 바탕에 있는 회색이 더 명도가 높아 보이는 현상이죠. 이런 것을 명도 대비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온 회색 넥타이의 예시입니다. 채도 대비는 다른 배경색에 의해서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방울토마토가 어떤 색의 접시에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서 방울토마토의 채도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하얀색 접시의 토마토가 훨씬 채도가 높아 보이죠? 면적 대비는 같은 면적이라도 면적이 큰 쪽의 색이 더 밝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인테리어처럼 큰 벽면을 칠했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나므로 색상을 고를 때 주의해야 합니다. 보색 대비는 반대색끼리의 대비가 상대색을 더욱 강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색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목성은 여러 가지 색 중에 자극성이 강하여 눈에 잘 띄는 색의 성질을 말합니다. 난색, 즉 따뜻한 색과 고채도, 채도가 높은 색이 주목성이 높습니다. 노랑, 주황, 주황인데 잘못 썼네요. 주황, 빨강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우비색이나 소방차의 빨강색이 주목성을 활용한 색상이 되겠습니다. 명시성은 두 색을 대비시켰을 때 멀리서도 잘 보이는 색의 성질을 말합니다. 명도, 채도, 색상의 차이가 클 때 명시성이 높아집니다. 교통안내 표지판에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나 흰색 바탕에 빨강색, 초록 바탕에 흰색 글씨 등이 명시성이 뛰어난 색의 대비입니다. 그림 먼저. 색의 온도감에는 이제 빨강, 주황, 노랑 등은 따뜻한 색에 해당이 되고 초록, 파랑, 남색 등은 차가운 색에 해당이 됩니다. 고명도, 고채도의 색은 가벼운 색이고 저명도, 저채도의 색은 무거운 색에 해당이 됩니다. 같은 가방이더라도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가방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색의 진출과 후퇴에는 고명도, 고채도, 따뜻한 색은 더 밖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크게 보이는 진출색이고, 반대로 명도가 낮고 채도가 낮고 차가운 색은 안으로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더 작아 보이고 수축되어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은 온라인 클래스 교과 질문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료가 생각을 만나다, 미술 재료와 용구. 미술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재료는 미술 작품을 표현할 때 쓰이는 물질을 말합니다. 물감이나 점토, 종이,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용구는 재료를 다루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말해요. 붓이나 물통, 팔레트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색을 위한 재료에는 수채 물감이 있습니다. 수채 물감은 안료에 물감이 되기 위한 가루가 되겠죠. 안료에 아라비아 고무액을 섞은 것을 말하고요. 물에 풀어서 사용을 하고 건조가 빠른 편입니다. 투명 수채화 기법과 불투명 수채화 기법이 있습니다. 투명 수채화 기법은 물감을 갤 때 물의 양을 많이 사용하고요. 불투명 수채화는 물의 양을 적게 사용합니다. 투명 수채화 기법은 붓터치에 중첩된, 그러니까 붓터치가 겹쳐지는 그런 효과로 수정이 어렵지만 불투명 수채화 기법은 두껍게 색깔을 올리면서 그리기 때문에 수정이 쉽습니다. 그리고 투명 수채화는 말 그대로 투명성이 높고 불투명 수채화는 투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투명 수채화는 맑고 산뜻한 느낌이 들고 불투명 수채화는 무겁고 중후한 느낌이 듭니다. 투명 수채화는 물의 양으로 명도를 조절하고요. 불투명 수채화는 흰색으로 명도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유체 물감입니다. 유체 물감은 유화라고 하죠. 안료에 기름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마르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대신에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고 덧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후한 느낌과 질감 표현에 용이합니다. 아크릴 물감은 안료에 합성 수지를 섞은 것인데요. 수채 물감과 유채 물감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강해서 오래 간다는 뜻이겠죠. 물에 풀어서 사용하며 건조가 빠른 편이고 접착력이 우수해서 천이나 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에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칠을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가 쉽고요. 파스텔은 빛깔이 있는 가루 원료를 길쭉하게 굳힌 것을 말하는데요. 색채의 부드러운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지워지기 때문에 완성 후에는 픽사티브라고 하는 정착액을 뿌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루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다음은 다양한 표현 방법입니다. 베틱이라는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크레용이나 파라핀 등 물감이 묻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 그 위에 수채화 물감을 칠해서 수채화 물감을 칠해서 그 위에 수채화 물감을 칠해서
크레용으로 그린 부분 외에 물감이 칠해지는 그런 방법이고요.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를 이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다음은 마블링이 있습니다. 물 위에 유성 물감, 그러니까 기름의 성질을 가진 물감을 떨어뜨린 다음 저어서 종이를 위에 살짝 덮어서 물감을 찍어내는 방법이고요. 이것 역시 베틱과 마찬가지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 표현 방법입니다. 다음은 데칼코마니가 있습니다. 종이 위에 물감을 두텁게 칠하고 반으로 종이를 접어서 대칭 무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크레파스나 유화 물감을 칠한 위에 다른 색을 덧칠한 다음 송곳이나 칼 등으로 긁어서 바탕에 색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라주라는 표현 방법인데요. 도화지에 다른 종이나 인쇄물 사진 또는 다른 물체 같은 것들을 붙여서 표현하고 일부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는 여러 가지 색깔, 색종이나 유리, 돌, 타일 등의 조각을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프로타주가 있는데요. 요철이 있는 그러니까 올록볼록한 그런 물체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연필이나 크레용 등으로 문질러서 무늬가 벗겨지게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몽타주입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인쇄물들을 오려서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그런 물건들이 재료가 될 수 있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흙이나 돌, 나무 등도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고요.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소리, 냄새, 생활용품, 음식, 폐품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현대 미술의 재료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나온 작품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작품은 리모컨, 단추 이런 물체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커피포트를 쌓아서 만든 작품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조개 껍데기와 생선 가시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현대미술은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선택이 넓어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 분야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정크아트, 개념미술, 행위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정크아트는 일상생활에서 생긴 쓰레기, 잡동사니 이런 것들로 제작하는 미술 작품이고요. 개념미술은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 아이디어나 그 과정을 예술로 생각하는 미술 작품들입니다. 행위예술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 해프닝, 이벤트 같은 이런 어떤 상황 아니면 작가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이런 인간의 신체로 표현되는 그런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미술 역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예술입니다. 표현 재료에 대한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원격 수업에서 다뤘던 이론 부분은 지피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니 꼭 빠지지 않고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너무 졸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